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오염물질을 내뿜는 시설들의 그 수용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님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자기 지역에 그런 오염물질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 찬성할 일이 없죠.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소위 말해서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그 쓰레기는 직매립, 지금처럼 뭐 난지도다 또는 뭐 인천 서구 쪽에 그 해양 그 매립지에다가 매립하는, 직매립하는 거, 이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딱 3년이 안 남았죠. 다시 말씀드려서 3년 안에 인천, 서울, 경기도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제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소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소각한다면 뭐 다이옥신이다 뭐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오염 물질, 가스들, 자, 이런 것들을 정화해서 대기 중에 내보내야 된다. 그런 기술이 과연 있느냐? 이제 일단은 3년 뒤지만 시설은 이제 지금부터 당장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이옥신 등 우리 인체에게 위해가 되는 오염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내보낼 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딱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다가 과연 이것을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또 적정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냐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몇 가지 후보지를 고르고 그리고 그 후보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보상책과 연계시켜서 이쪽 지역에 설치하면 이런 보상책, 또 이쪽 지역에 선정하면 이런 보상책 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1순위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전혀 후보지가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지 선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을 다 공표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제 입지를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후보지는 그 후보지 중에서 예비 후보자 중에서 이 후보지를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이제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광고를 또는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몰랐네. 심지어는 뭐 구청장도 몰랐네. 구의 의원들로 몰랐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다른 지역도 계속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로 이제 영종도 그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에 동서남북 아마 권역을 4개로 쪼개가지고 그 권역별로 나오는 쓰레기는 그 권역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방침이 세워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구, 동구, 옹진군 이런 그 권역을 묶어서 이제 서부권이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제 한 두서너 개의 대형 그 소각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완벽하게 소각을 하는 계획이 이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27일 날 인천 서부권에 소각장을 추가로 아마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당연히 인천시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지역을 5곳을 아마 정했어요. 보니까 그 중에 5곳이 전부 영종 지역입니다. 영종 지역.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영종 지역에 관할을 하고 있는 중구청은 물론이고 또 영종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뜬금이 없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중구청장이라는 분은 갑자기 무슨 이 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중구청 내에서 이렇게 뭐 원천무효다 이런 또 피켓 시위도 하고 영종 주민들은 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죠. 자, 이럴 때 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참 어떻게 뭐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일단은 영종 주민들 전체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한 뭐 영종은 국제공항이 있고 국제도시죠. 또 관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동구 여기서 나온 쓰레기가 뭐죠? 그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 자, 이것도 참 그 인천 공항고속도로를 다니는 내외국인들에게 뭐 그다지 썩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본적인 그 고려 요소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했는지 등등 우리가 한번 이 순간에 뭐 행정처리라고 하는 것이 뭐 한번 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슨 뭐 불변의 원칙처럼 확정할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이 순간에 이 행정처리가 과연 주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최대 또는 극대화시킬 거냐 하는 관점에서 지금 시민들의 동의가 없이 행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정당성 측면에서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딱 그래서 이번에 이 영종도에 후보지 한 곳을 이제 정하는데 예비 후보지가 5군데가 선정을 몰빵을 시켰다면 이제 그러면 영종도에 이제 설치되는 건 이제 분명한 지금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이냐, 제고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선정 과정에 첫째 불공정한 부분이 있느냐, 또는 왜 투명하게 하지 못했느냐, 회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그 기준,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또는 설명회를 충분하게 정말 지겹도록 왜 못 가졌느냐, 정말 가졌느냐, 그게 이제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했느냐 또는 불투명하게 회의를 운영했느냐, 입지선정위원회를 만일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면 지금 그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그 처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재고되어야 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지선정 그 자체가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시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중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제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책임을 물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첫째, 이러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 쓰레기 소각장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원자력 발전소 또는 이번에 생각할 수 있는 양자에너지 발전소 등 주민들의 수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하는데 그 정립은 누가 하느냐? 양쪽에서 그거에 대한 압력과 정치적인 힘을 보태줘야 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 지역의 현지 국회의원이 누구냐?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그 배 의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처음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느냐? 인천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부터 정당성이 있었느냐? 투명성이 있느냐? 선정 기준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기준이 누가 봐도 공정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했어야죠. 이제 정치인들의 그 꼭 행태가 그렇게 처음서부터 책임질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거 내가 뒤집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다시 그 정치적인 또 이 연결고리를 잡기 위한 그래서 뭐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이건 무책임한 일이죠. 첫째,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이 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처음서부터 관여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그러니까 배준영 의원이 2020년이 됐으니까 2020년서부터 영종 지역에 자기 지역구예요. 지역구의 그 가장 핵심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고 인천시에서 이제 선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 기준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공정하게 위원들은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공정하게 구성이 됐느냐? 과거에 막 박남춘 시장이 했던 또는 유정복 시장이 그것을 주도했던 간에 지역의 국회의원은 먼저 그것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현직 국회의원, 지역의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리를 깎더라도 책임을 졌어야 돼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관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 내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천공항국수들에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참 보기가 그렇죠. 그렇다고 뭐 외곽도로를 또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 이 문제 기본적인 그 이제 누구나 또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국민의힘만 있느냐?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민주당의 또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 조택상이라는 그 당협위원장도 과연 이 일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선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락같이 뭐 온 영종 시내에 뭐 현수막만 걸어놓고 그 무책임한 거죠. 일단은 처음서부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입지 선정을 위한 그 조건이 명확하게 누가 봐도 저 정도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면 근데 그 기준에 가장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누구나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두 번째, 민주당의 조택상 당협위원장이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다뤄왔는가. 그 양반도 머리를 깎고 지금도 텐트 치고 시청 앞에서 투쟁해야 돼요. 세 번째가 현재 중구청장입니다. 국민의힘 중구청장이죠. 중구청장이 며칠 전에 프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중구청 앞에서 그것도 사무실 안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걸로 봤는데 이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만일에 본인의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걸 인천시가 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시하고 만일에 그걸 선정했다.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중구청장은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구청장이라서 시장과 맞상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구청장은 시장이 공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도에 있는 주민들,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구청장이 이 문제를 가장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되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인제 와서 다 선정된 다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중구청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 만일에 쓰레기 소각장이 진짜로 선정이 돼. 그 다음에 뭐 중구청장이 내중에 뭐 중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든지 안 받든지 선택을 못 받아서 떨어져?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끝나지만 불공정, 투명한 선정 절차에 의해서 그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는 영종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본인 떠나면 되지만 영종 주민들이 평생 동안 오롯이 그 피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구의원들은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내 지역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만일에 불공정하다 생각하면은 들어놓아야지. 9번 처리가 옛날에 홍준표 당대표 하고 정풍운동할 적에 최초로 정말로 삭발할 때 그때 그런 심정으로 머리를 깎든 뭐를 하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영종도의 국제도시의 위상 문제. 이제 와서 현수막 들고 무슨 프랭카드 든다고 또 정치적인 행위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 앞으로 이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 돌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 보이고 에너지도 없어 보여요. 인천시 유정복 시장과 정말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시장님에게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큰소리 칠 정도의 담력이나 그런 힘도 없는 사람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하면요, 저는요, 유정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삭발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사도 제가 최초로 점검해본 당협위원, 그때는 당협위원장도 아닌 평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당사를 이제 점검해서 홍준표 당대표를 그때 축출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5명의 정풍운동 이름을 밝혀서 지금 그중에 한 13명이 솔직히 나갔어요. 자, 그런 정치적인 담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사항이라면 자기 직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만일에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지금 현수막 들고 인제 와서 뭐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 지역의 대표가 된다면 이거 원점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부터 이게 정당한 선정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서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보는 그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은 과연 타당한 건지 이것을 모든 주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들이 그냥 뭐 의리돼 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뭐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묻고, 또 하나 구청장이다, 시의회 그 구의원들 이거 영종 그에다 다 다 그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을 받고, 만일에 잘못했으면 어떤 정치적인 조치도 취해 줘야 돼요. 만일에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선정한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잘못했다, 정말로 직무유기했다, 지금이라도 퇴출시켜야 됩니다. 왜냐?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진짜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영종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정녕 그 기준이 명확하게 발표했고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느냐. 두 번째, 입지선정위원회가 모두가 공정하다고 판단될 만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 있느냐. 만일에 이것이 다 시민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또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원전 무효,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 그럴 만한 정치적인 힘과 의지가, 소위 말해 깡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 부당한 예우나 대접을 받는 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천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치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이 오염 시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뭐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문제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자기 지역에 그런 위험 시설이나 물질을 또 수용을 하면 그만한 또 보상을 만일 주민들이 수용을 하면 그만한 충분한 그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수준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정치적인 그 어떤 원칙입니다. 만일에 그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냐고 무조건 이제 와서 영종도에다가 무슨 공원을 설치한다, 무슨 뭐 체육관 설치한다, 그러려면 미리부터 그런 조건을 다 제시했어야 돼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거 너무 좋다, 그거 우리 지역에다가 그럼 할게, 이런 주민들이 먼저 그걸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중에 이것저것 해준다? 그 조건은 9번 처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삼성 반도체 주식회사 이 주식 1만 주식 인천 시민들에게 배당이 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 투표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그 배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 시민들은 주권자라고 볼 수 없죠. 내년에 저는 이거를 큰 이슈로 걸고, 그리 되면은 뭐 인천 시민 300만의 만주, 그리고 만일 이런 특별한 오염 시설이나 물질을 수용하는 그 주민들에겐 한 20% 프리미엄 추가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투표율로 따지면은 70% 정도 따지면 30%의 더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민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걸 제시를 했어야죠. 그게 정치입니다. 막 이런 정말로 내일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치인들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월급이나 받으려고 그냥 왔다 갔다 대접이나 받으려고 정치인들이, 그럴 바에야 정치하지 마시고, 그런 정치인은 이번에 다 봤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민주당 당협위원장, 중구 구청장, 시의회 의원들, 구의회 의원들 모두 보셨죠? 여러분들 평가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되는데 늦어요. 내년까지, 또 앞으로 2년 뒤에 심판하신다면, 9번 처리 만일에 정치적 힘을 주신다면은 저는 즉각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공정,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다,
여러분에게 다 공평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다 판단이 되면 원점서부터 우리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